안녕하세요, 최효섭입니다. WWDC 즐겁게 보셨나요? 이거 애플 팬들한테는 거의 뭐 명절 같은 날이죠. 근데 이번에 보시고 나서 많이 달라진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뭐 기대하시던 새 하드웨어가 안 나왔다고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원래 WWDC는 하드웨어 발표가 잘 없어요. 새 하드웨어가 나올 때는 보통 뭐 M1이나 예전에 맥 프로처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접근, 그리고 새로운 개발 환경이 필요한,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새로운 하드웨어 발표가 없는 게 맞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하드웨어는 그냥 마음 편하게 가을을 기대하세요. 이번에는 운영체제들이 거의 중심이었죠. 뭐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정리하려니까 저도 너무 벅차서 조금씩 끊어서 중요한 부분들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조금은 좀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가 좀 지루하다고 해서 닫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또 궁금하신 것들 나누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iOS부터 볼까요? 아이폰 운영체제죠. 저는 이 iOS 15를 일단 먼저 깔아놨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기능들은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지금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이 모두 구현되고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새 베타 OS 나오면은 안정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일단은 새 이 베타 버전이 궁금하시더라도 지금 첫 번째 베타에는 설치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나중에 한 베타 2, 베타 3 그러면서 이제 뭐 퍼블릭 베타가 나올 정도쯤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그런 거 그냥 맛보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못 쓸 정도로 불안하진 않아요. 저 쓰는 동안에 뭐 아직까지 뭐 재부팅, 뭐 리스프링 되거나 이유 없는 발열, 뭐 배터리가 녹는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전과 다르지 않게 쓰고 있어요. 애플이 이 iOS 15 새 운영체제에서 제일 강조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케이션이었거든요. 연결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이번에 iOS 15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이 옛날처럼 뭐 싹 달라진다거나 옛날에 없던 기능들, 뭐 빵빵 터지는 기능들에 대한 기대들을 지금도 계속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기대에 대한 그런 기대를 채워주는 거는 아마 점점 더 앞으로도 줄어들 겁니다. 이제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는 게 뭐 불편하거나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능들 별로 없잖아요. 이게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뭐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요즘 OS들은 유행, 트렌드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완전히 뭐 사용 습관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새로운 기능들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뒤에서는 뭐 새로운 뭐 공격에 맞서는 보안이나 뭐 앱이 더 효율적으로 실행되는 방법들, 뭐 시스템 효율적인 자원 관리 같은 것들, 이런 뭐 개발자들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여전히 많지만, 겉으로는 사실 우리가 쓰던 습관들 이런 것들 건드리지 않고 지금 필요한 것들, 이 순간에 해야 될 것들, 그런 기능들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iOS 15를 보고 iOS 14.8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되게 웃었는데,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이름을 뭐 15 이런 거보다도 어느 순간 조금 이걸 틀어서 iOS 21, iOS 22 이렇게 연도에 맞춰서 불렀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OS는 뭐 iOS 15라기보다 iOS 22 이렇게 해서 내년 2022년에 트렌드를 지금 반영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면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운영체제 만드는 회사들이 고민하는 업데이트 이런 것들도 작년 OS 쓰는 것보다 지금 2021년이 됐으니까 2021년 이름 박힌 OS를 써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 늘어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기능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연결성이라고 했죠. 페이스타임이랑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거 뭐 잘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뭐 애플도 이거에 대한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페이스타임과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뭐 카톡 같은 거 많이 쓰지만 미국에서는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스타임에서는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능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더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소리를 구분해서 잡음을 지우거나 아니면 주변 음을 더 잘 풍성하게
살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어요. 소리 주변 소음을 없애주는 데모 보셨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이렇게 청소기 같은 거를 갖고 들어와서 엄청 큰 소리가 나니까 버튼 하나로 그 소리를 지워버립니다. 약간 기계음 같은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꽤 그럴싸한 소리가 났었어요. 반대 음파를 쏴서 지우는 그런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들어온 소스 중에서 목소리가 어떤 건지, 주로 이제 뭐 음파 같은 게 기준이 되긴 하겠지만 거기에 사람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머신러닝으로 구분하고 다른 부분들은 지워버리는 거죠. 왜 음악 만들 때 각 트랙별로 악기별로 다 따로 녹음한 다음에 적절하게 음량을 조절해서 하나로 합치잖아요. 믹스한다고 하죠. 그거를 반대로 이 뭉쳐져 있는 거를 소리를 다 떼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정해서 지금 여기에 살려줘야 될 목소리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합쳐서 조정해서 합치는 겁니다. 프로세서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고요. 항상 애플이 강조하는 뉴럴 엔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전 제일 재밌게 본 게 쉐어플레이거든요. 이 콘텐츠 즐길 때 페이스타임을 연결해 놓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동안 줌 켜놓고 맥주 하나 따서 사람들이랑 온라인으로 수다 떨고 같이 음악도 듣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늘 아쉬웠던 게 그 음악을 들을 때 보통 누가 틀어놓으면 그냥 마이크로 주변 음으로 그냥 틀어놓고 그냥 흥얼흥얼 듣는 그런 거였는데, 당연히 마이크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게 원음이 아니었고 음질이 떨어졌죠. 이 쉐어플레이는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들을 각자 기기에서 원본을 재생을 합니다.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같은 시점에 같이 재생이 되고 영상이 똑같은 시점에 출발해서 똑같이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성으로 채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화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같이 들으면서 플레이리스트에 누구든지 음악을 추가해서 다음에는 이 노래 듣자라고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음악을 잠깐 멈추면 동시에 멈춥니다. 이게 애플 TV, 애플 뮤직이 당연히 되고요. 디즈니 플러스, 훌루, HBO 맥스, 틱톡, ESPN, 트위치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ESPN이랑 트위치가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 거실에 같이 앉아가지고 욕하면서 네, 남이 게임하는 거 보고 소리 지르면서 축구 보는 거죠. 드라마,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이 메시지의 변화도 사실은 이 코로나, 이 비대면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메시지, 요즘에 우리 대화하는 계기 아니면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매개체가 뭔가요? 보통 링크죠. 콘텐츠가 달려있는 링크입니다. 뉴스나 블로그나 그런 정보들이 담긴 페이지 딱 던져놓고, 야, 여기 좋다는데 우리 놀러 갈래? 이거 살까? 이 영상은 너무 웃긴데 같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낮에 일할 때 바쁘다 보면은 그냥 쌓입니다. 저도 이제 미팅할 때 사람들이 막 보내주면은 그냥 나중에 볼게 이렇게 넘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보는 경우들도 많지만 몇몇은 또 잊혀집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오늘 낮에 무슨 얘기가 있었지,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어디 한 군데 잘 모아두면은 되게 좋죠.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별로, 대화별로 뭔가 왔다 갔다 한 거를 모아놓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번에 iOS 15에는 누가 보냈든지 간에 오늘 받았던, 어제 받았던 이런 링크들, 컨텐츠들을 한 군데 싹 모아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받은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쭉 모아놓은 데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하면 아이메시지로 그 메시지를 준 사람한테 다시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별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우리가 콘텐츠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원래도 우리가 정보를 얻는 매개체는 포털이나 방송의 9시 뉴스 이런 게 아니라 입소문이었거든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이어져 온 거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 아니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너 그 얘기 들었어? 이런 것만큼 사실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없잖아요. 정보의 중앙집중화 같은 거는 요즘에 계속 얘기 나오죠. 네이버, 다음에 포털뉴스 이런 것들 계속 지적되고 있죠. 인공지능이 편집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과연 그 정보를 편집하고 선정해서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자 이거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과연 누가 가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다른 건데, 이거를 보편적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한 이야기들은 잘 안 보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끼리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메시지의 새 기능은 그런 면에서 그냥 입소문이죠. 대화 안에서 서로 콘텐츠를 통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 역할을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아둔 데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나중에 답하고 챙겨서 볼 것들은 또 이게
핀을 박아서 즐겨찾기처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포커스 모드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기존의 방해금지 모드, 수면 모드 이런 거를 좀 더 개선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웰빙이라고 하죠. 요즘에 기기를 너무 의존하게 되니까 기기에서 또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애플뿐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윈도우 이런 다른 OS들도 요즘에 다들 하고 있는 추세죠. 이 집중 모드는 일단 기존에 완전히 다 차단해버리는 방해금지 모드, 그리고 밤에 잘 때 뭐 일부 메시지들을 제한하는 수면 모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일할 때 뭐 사적인 연락이나 뭐 게임, 뭐 영상 이런 컨텐츠들을 가려주고 뭐 거기에서 오는 알람 이런 것들을 숨겨주는 업무 모드가 있고요. 또 반대로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또 혼자 시간 보내고 쉬는 동안에 회사에서 일로 오는 뭐 알림들, 메시지, 이메일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 둘 수 있는 개인 시간 모드, 이 두 가지가 더해졌어요. 그리고 이 각 항목들은 뭐 내가 조금씩 최적화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습관을 따라서 이걸 조금씩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코로나에서 온 트렌드죠.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겪고 있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과 업무의 분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퇴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출근도 제대로 안 되죠. 출근을 했는데 일을 시작했는데 집에서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퇴근했는데도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도 아니고 개인 시간도 아닌 애매한 시간들이 이어지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이거를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하자는 겁니다. 아이폰에서 이걸 끊으면 뭐 아이패드, 맥 이런 모든 디바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집중 환경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뭐 코로나19가 없었으면은 올해 나왔을까 하는 기능이긴 한데 언젠가는 사실 좀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원격 업무 이런 환경들이 갖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주목을 받는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코로나19와 iOS 15의 관계 아닌 관계가 주제가 됐네요. WWD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 있으니까 뭐 맥, 아이패드 그리고 아직 iOS 이야기도 더 남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세요.